지금까지 CDS와 RAP로 새로 만드는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큰 문제는 이미 10년 넘게 쌓인 클래식 ABAP입니다. 이번에는 ABAP 클라우드가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지, 릴리스된 API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3계층 확장 모델에서 어디에 무엇을 두는지, 그리고 기존 코드를 옮기는 현실적인 순서를 보겠습니다. 제약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표준 테이블을 직접 읽으면 SAP가 구조를 바꿀 때 코드가 깨집니다. 표준 코드를 수정하면 업그레이드마다 충돌이 나고 그 결과 업그레이드가 몇 달짜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클린코어는 이걸 끈짜는 겁니다.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옆에 붙이자는 원칙이고 ABAP 클라우드는 그 원칙을 개발 언어 수준에서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두 모델을 나란히 보겠습니다. 클래식 ABAP은 모든 테이블과 함수에 접근할 수 있고 SAP GUI 화면과 라이트 문을 쓰며 동적 처리도 자유롭고 표준 코드 수정도 가능합니다. 대신 무엇이 언제 깨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ABAP 클라우드는 릴리스된 객체만 접근할 수 있고 화면은 PORI, 출력은 서비스로 갑니다. 동적 처리는 상당 부분 제한되고 표준은 확장만 됩니다. 대신 깨질 지점이 계약으로 고정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ABAP 클라우드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개발 모델입니다. 문법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전부 클래식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ABAP 클라우드만 쓰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과 온프레미스에서는 클래식 ABAP이 여전히 동작합니다. 다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신규 개발은 ABAP 클라우드를 권장합니다. 나중에 옮길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클라우드니까 무조건 RAP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품과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확장을 어디에 둘지는 3계층으로 나눠 생각합니다. 코어는 수정하지 않는 게 대전제입니다. 3계층은 클래식 확장으로 최후 수단이고 쓰더라도 기술 부채로 명시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계층은 클라우드 API 활성화인데 릴리스되지 않은 객체를 래퍼로 감싸 위층에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1계층이 클라우드 개발로 릴리스된 API만 쓰고 업그레이드에 안전합니다. 목표는 최대한 위로 올리는 것이고 아래층은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임시 통로로 씁니다. 어떤 객체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ADT에서 객체를 열고 프로퍼티의 API 스테이트를 봅니다. C1 릴리스드면 계약된 API라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유즈 시스템 인터널리라고 돼 있으면 SAP 내부용이라 쓰면 안 됩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릴리스되지 않은 겁니다. 둘째, 자체 개발 테이블은 제한이 없으니 그냥 쓰면 됩니다. 셋째, ATC의 앞 클라우드 레디니스 체크 베리언트로 일괄 점검합니다. 전환 작업은 사실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실제 전환에서 자주 걸리는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표준 테이블을 직접 조회하는 건 테이블 구조가 계약 대상이 아니라 막힙니다. 릴리스된 CDS 뷰로 바꿔야 합니다. 표준 함수 모듈 호출도 대부분 막히고 릴리스된 클래스나 EML로 대체합니다. BAPI 직접 호출은 OData API나 릴리스 클래스로 갑니다. 라이트문 리포트와 SAP GUI 화면은 출력과 UI 계층 자체가 제외 대상이라 PORI로 옮겨야 합니다. 인핸스먼트 포인트나 유저 엑싯은 릴리스된 BDI나 확장 포인트로 바꿉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클래식에서는 표준 마스터 테이블을 직접 조회했습니다. ABAP 클라우드에서는 7번처럼 릴리스된 CDS 뷰를 씁니다. 필드 이름이 테이블의 축약형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도 부수 효과입니다. 13번처럼 자체 개발 오브젝트는 제한이 없으니 자체 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전환 작업의 상당 부분이 이 치환입니다. 필요한 기능이 아직 릴리스되지 않았을 때 쓰는 래퍼 패턴입니다. 1번 주석처럼 이 클래스는 클래식 패키지에 격리해둡니다. 5번에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릴리스의 위층에 노출합니다. 10번처럼 릴리스되지 않은 객체 호출은 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나중에 정식 API가 나오면 11번 메서드 하나만 고치면 되고 이걸 쓰는 클라우드 쪽 코드는 손대지 않습니다. 부채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위층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1번 주석처럼 이 클래스는 ABAP 클라우드 패키지에 있습니다. 9번에서 구형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만 참조하고 14번에서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코드 안에는 릴리스되지 않은 객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TC 체크를 통과하고 나중에 아래층을 통째로 바꿔도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전환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TC의 ABAP 클라우드 레디니스를 전체 실행해 위반 목록부터 확보합니다. 감으로 시작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둘째, 위반을 치환 가능한 것, 래퍼가 필요한 것, 재설계가 필요한 것 3가지로 분류합니다. 셋째, 표준 테이블을 릴리스 뷰로 바꾸는 쉬운 것부터 처리하는데 보통 여기가 물량의 대부분입니다. 넷째, 남은 미릴리스 의존을 이 계층 래퍼로 격리합니다. 다섯째, 다인프로와 라이트 리포트를 PORI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ATC를 다시 돌려 남은 위반을 기술 부채로 등록합니다.
현실적인 판단 기준도 짚겠습니다. 전부 한 번에 옮기려 하면 실패합니다. 신규 개발은 클라우드로 하고 기존 코드는 손댈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옮기는 게 낫습니다. 우선순위는 자주 바뀌는 코드입니다. 몇 년째 안 바뀌는 코드는 옮겨도 이득이 작습니다. 래퍼는 임시라는 걸 문서에 남기세요. 안 그러면 연구 구조가 됩니다. 필요한 표준 API가 없어서 막히면 SAP에 릴리스를 요청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설계가 필요한 것은 별도 과제로 분리하고 전환 작업에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품별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밥 클라우드만 쓸 수 있고 디벨로퍼 익스텐서빌리티로 개발합니다. 릴리스된 API 밖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API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는 클래식 아밥이 여전히 동작하고 3계층 모델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신규는 아밥 클라우드를 권장하지만 전환 속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장을 둘 위치는 3계층이고 범위는 ATC로 한 번에 확정합니다. 물량의 대부분은 표준 테이블을 릴리스 뷰로 바꾸는 치환 작업에 몰려있고 릴리스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존은 래퍼 한 곳에 모읍니다. 오늘 내용을 3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아밥 클라우드는 새 언어가 아니라 릴리스된 것만 쓰는 개발 모델입니다. 둘째, 지금 못 옮기는 부분은 래퍼로 한 곳에 격리하고 기술 부채로 관리합니다. 셋째, 전환은 ATC로 범위를 확정한 뒤 자주 바뀌는 코드부터 옮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밥 PP를 다룹니다. 아밥 클라우드에서도 쓸 수 있는 기능인데 복잡한 집계 로직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언제 쓰면 이득이고 언제 오히려 손해인지 그리고 자주 걸리는 함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